코라스는 구체적으로 딜리리어스 뉴욕에서 PCM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코라스는 PCM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는 PCM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1960년대 미국 생태학자 에일론과 에즐리라는 이 두 사람이 정신병자들을 보다 더 일반인에 가깝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토큰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줬고, 그렇게 했더니 이 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정신이 정상인에 가깝게 사고를 하게 됐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토큰 이코노미는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뭔가 애들이 보상받을 행동을 하면은 점수를 주거나 토큰 같은 거를 주죠. 그래서 그런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유분방하던 애들이 어떤 일반적인 규율의 상태로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 에일론과 에즐린이라는 사람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해봤던 거고요. 코라스는 PCM이 정확하게 토큰 이코노미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큰 이코노미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나 사고방식을 흉내내는 방식이었다면, PCM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나 행동을 흉내내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봄으로써 뭔가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CM은 편집증자를 모방함으로써 편집증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비합리와 무의식의 상태에 가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본 것을 다시 의식의 상태로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가 PCM이라는 것은 의식에 의한 무의식의 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의식의 부분이 무의식에 굴복되지 않고 이쪽에 갔다 오면서 이 무의식적인 사고방식만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라스는 이런 거를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식이 무의식에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투어리즘이라는 챕터를 아예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의식의 세계, 비정상의 세계에 가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창작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념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브니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M은 그냥 단순히 편집증자를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편집증자의 관점을 빌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달리 자체가 완전히 망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망상을 흉내냄으로써 정상인이면서 편집증자의 관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달리가 직접 설명을 할 때 이런 종류의 특이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PCM의 방법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망상이나 착각을 가질 수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그림에 옮겨 놓아서 상상력과 창조력이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 자신이 PCM이 자기의 중요한 방법이었고,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라스가 직접 설명을 해놓은 토해놓은 것 같은 쥐색의 액체 같은 것이 있고요. 그거를 지탱하는 이런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는 일종의 이성, 의식의 받침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쥐색의 액체는 무의식, 그리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이성적인 것이 받침대가 없었으면 그대로 흘러내렸을 텐데, 이 받침대가 받쳐줌으로써 어떤 고정된 형태를 갖게 되고, 이게 어떤 예술작품이나 창작품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것을 이 지탱하는 받침대에 의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든다라는 것이 PCM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받침대 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코라스는 이거를 건축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토해놓은 같은 쥐색의 액체가 마치 근대 건축가들이 사용한 콘크리트 같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액체하고 가깝게 돼 있는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굳게 해주는 이 거푸집과 그 다음에 보강된 철근 같은 것이 콘크리트에 꿈틀거리는 거를 고정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이 거푸집과 철근을 만나서 건축적인 창작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PCM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PCM이 코라스한테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리얼리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코라스가 딜리리어스 뉴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리얼리티 쇼티지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는 보통 현실성 또는 사실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쇼티지는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성 고갈 현상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이 사실성 고갈 현상은 코라스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인들의 동상, 그러니까 성자의 동상이죠. 성자의 동상이 있을 때 이 발가락 같은 거를 추종자들이 만지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발가락을 계속 만지면은 결국 발가락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사실이 마모되고 그 다음에 사실성도 소모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사실성이 고갈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실이 점점 건조해지는 거죠. 뭔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어떤 창조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없는 현실성이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코라스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가 PCM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리사이클링을 활용을 하고 우리가 관점을 마치 편집증자들이 보는 것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건조해진 리얼리티에 풍부함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뉴욕에서 이 편집증적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달리하고 뉴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달리가 뉴욕에 도착할 때요. 달리는 뉴욕 사람들을 놀래게 해주기 위해서 2.5m 길이의 프랑스 빵을 들고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빵은 바게트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빵을 들고 내리면 사람들이 다들 놀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놀란 사람이 없었대요. 달리가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놀랄까 하고 맨하탄에 가보니까 이미 맨하탄은 희한한 게 많고 건물도 초현실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가 발견했던 첫 번째 것은 맨하탄은 이미 초현실적이기 때문에 굳이 슈흐리얼리즘이라는 초현실주의라는 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 도시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가 이런 그림을 또 그려요. 만종을 또 응용해서 PCM의 관점에서 마천루들이 서로를 탐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PCM이라는 것이 코라스의 관점에서는 뉴욕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코라스는 이 특이한 편집증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식민화의 단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식민화가 이루어지면은 특별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이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건축이나 도시가 다른 건축이나 도시에 그대로 이식되는 것. 이게 건축적이거나 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PCM이라는 거죠. 코라스가 직접 서술을 하기를 건축은 필연적으로 편집증적 비판 활동의 한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건축가가 어떤 비어있는 땅에 설계를 할 때 그 땅에 있지 않은 어떤 종류의 생각을 그 땅에 이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계관을 그 땅에 이식하기 때문에 건축은 필연적으로 편집증적 비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PCM의 방법,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있던 것을 이식함으로써 낡고 진부한 것을 새롭고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라고 코라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PCM이 딜리리어스족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PCM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략 선정을 해보면은 한 15군데 정도에서 PCM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100주년 기념탑이 분해가 돼서 코니 아일랜드에 다시 설치된 것도 코라스는 이거를 PCM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 브리지가 분해가 돼서 아리조나 호수에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것도 코라스는 PCM의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루나파크의 동양이나 이슬람 양식이 사용된 거, 그 다음에 드림랜드의 알프스나 베니스 폼페이의 양식이 활용된 것도 코라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른 문화나 다른 도시의 거를 이식을 한 거, PCM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글로브 타워에서 글로브와 니들의 주제가 사용된 거, 이거는 코라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반복돼서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역시 PCM의 방법이라고 코라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뇌엽 절제 수술, 로보토미를 살펴봤을 때 봤었던 머레이의 정원에서 로마나 이집트의 조각을 활용한 것도 역시 PC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런던 브리지가 분해가 돼서 하바수 호수에 다시 재건된 거, 그리고 루나파크에서 동양이나 이슬람의 양식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드림랜드에서 폼페이나 베니스나 스위스의 양식이 이렇게 적용된 것도 역시 PCM, 그리고 글로브타워나 머레이의 정원도 역시 PCM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스토리아 월드로프 호텔의 코어가 분해가 돼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재활용이 돼요. 이것도 역시 PCM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리스는 맨하튼을 새로운 아테네로 받고 그 다음에 마천루를 마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코베트가 베니스의 교통 시스템을 맨하탄에 이식해서 보차 분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락펠러 센터에서 바빌론이나 베니스가 활용이 됐던 거. 그 다음에 락시가 레이디오 시티 뮤지컬을 설계를 할 때 대서양의 일출에서 영감을 얻었던 거.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꼬르비제가 또 맨하탄과 본인이 설계하는 빛나는 도시의 마천루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역시 다 PCM이 적용됐다고 코라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해체가 되고 그 자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는데요. 그 과정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많은 재료들이나 코어가 재활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락펠러 센터나 레이디오 시티 같은 데서도 그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PCM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2권에서 어떤 종류의 의미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의미에 더 씌워졌을 때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은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포라는 게 사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영역이 겹쳐졌을 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메타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주의자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데투훈느망,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죠. 데투훈느망이라고 하고 전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장소가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거나 하나의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넓게 보면 PCM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의 방식이 어떤 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천재의 능력, 이거를 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천재의 어떤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창작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PCM이라고 볼 수도 있고 메타포 아니면 전용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은 창작에 있어서 하나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요. 코라스는 이것을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까지의 맨하탄의 건축가들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꼬르비제도 본인의 창작에 이 PCM의 방법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코라스 자신도 그 이후에 건축을 만들 때 PCM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딜리리어스 뉴욕에 암시적으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꼬르비제는 과연 맨하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꼬르비제는 PCM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